나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나사는 토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만약에 토성을 욕조에 넣는다면 토성은 물에 둥둥 뜰 것이다. 엥? 토성이 물에 뜬다고? 아니 그리고 이게 나사의 공식 설명이라고? 그런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진짜 맞는 말입니다. 자, 여기 우주 한복판에다가 초거대 수조를 만든 다음 토성을 한번 빠뜨려 봅시다. 정말 신기하게도 토성은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이에요. 마치 거대한 튜브나 스티로폼 공처럼 말이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토성의 밀도가 물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에요. 토성의 밀도는 0.687g, 반면에 물의 밀도는 1g이에요. 토성의 부피는 지구보다 760배나 더 큰 완전 거인이지만 속은 가스로 헐렁하게 채워져 있어서 물보다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토성은 태양계 행성 중 유일하게 물에 뜨는 행성입니다. 아? 그럼 목성은 어때요? 목성도 똑같은 가스 행성이니까 얘도 물에 뜨지 않을까요? 그거 그럴듯한 생각인데요? 그러면 목성도 한번 욕조에 넣어봅시다. 하지만 목성은 가라앉아 버렸어요. 목성은 왜 가라앉았을까? 목성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에요. 목성은 토성보다 질량이 3배나 더 무겁습니다. 너무 무겁다 보니까 목성 자신의 중력으로 가스를 꽉꽉 눌러서 압축시키고 있죠. 그래서 목성의 밀도는 1.33g, 반면에 물의 밀도는 1g. 목성의 밀도가 물보다 훨씬 높은 거죠. 특히 목성 내부는 금속 수소층이 엄청나게 두껍고 빽빽하게 뭉쳐 있어서 물에 넣는다면 바로 가라앉아 버리는 돌멩이 신세가 되는 겁니다. 토성의 고리는 잘 닦인 레코드판, CD처럼도 생겼어요. 그래서 다들 한 번쯤은 토성 고리에 착륙해서 한번 걸어보고 싶다 생각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토성의 고리를 걸어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토성의 고리 가까이 가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하고는 딴판이거든요. 먼저 토성의 고리는 99% 이상, 거의 전부 다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음료수에 넣어 먹는 그 물얼음하고 완전히 동일한 성분이죠. 그러니까 토성의 고리는 우주 공간에 펼쳐진 눈보라에 가까운 거예요. 고리를 구성하고 있는 얼음 입자의 크기는 정말 다양해요. 밀가루처럼 엄청 고운 것도 있고 자갈이나 돌멩이 크기도 있고 축구공 크기, 자동차 크기, 그리고 일부는 버스나 1층 건물 정도까지도 있어요. 이 얼음 조각들은 서로 부딪히면서 토성 주변을 고속도로처럼 미친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토성 고리의 얼음이 토성을 도는 속도는 안쪽은 초속 40km, 바깥쪽은 초속 23km나 돼요. 그러니까 안쪽을 기준으로 한다면 총알보다 40배나 빠른 거예요. 진짜로 토성 고리를 한 번만 까딱 잘못 지나간다면 얼음 총알에 완전히 몸이 갈려 나가는 거예요. 토성의 고리는 사라질 예정입니다. 카시니 탐사선의 관측에 따르면 토성 고리의 얼음 입자들이 초당 1.5톤 가까이 토성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고리가 조금씩 사라진다는 뜻이죠. 물론 고리가 리필이 되긴 돼요. 엔셀라두스가 뿜어내는 물기둥이 토성의 고리 바깥쪽, 이링 쪽에 얼음을 리필하고 미세운석들이 부딪히면서 또 약간 리필돼요. 그리고 고리 속에 작은 위성들이 부서지면서 새로운 파편이 만들어지면서 고리가 또 리필되죠. 하지만 고리가 리필되는 속도보다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현재 속도로 고리가 계속 줄어들면 약 1억 년에서 3억 년 안에 고리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토성의 고리는 99% 이상이 물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고리의 얼음이 토성에 떨어지면서 토성에 비를 내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토성의 하늘에서는 하얀 눈가루 같은 얼음 입자들이 흩날리게 돼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링레인, 고리비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신기한 사실, 이 고리비가 토성의 대기 성분까지 바꾼다는 거예요. 얼음과 먼지들이 대기 속으로 섞이면서 토성 대기의 수소 농도, 이온 조성, 전하 분포가 아주 미세하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카시니 탐사선이 처음 토성 대기를 분석했을 때 과학자들이 골머리를 앓았다고 해요. 토성에 이런 물질이 있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뭐지?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것은 고리비의 흔적이었던 거예요.
토성 고리의 지름은 무려 28만 킬로미터. 이게 얼마나 큰 거냐? 지구를 22개나 일렬로 쭉 세워야지만 꽉 차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고리의 두께는 얼마일까요? 대부분의 영역에서 두께는 고작 10m에서 100m에 불과합니다. 지름 28만 킬로미터짜리 거대 구조물이 두께는 전봇대 하나 높이, 가장 두꺼운 곳이라고 해봤자 30층 아파트 높이를 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토성고리 두께를 A4 용지만큼 축소시킨다면 A4 용지 한 장의 얇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지름은 약 2.8km가 돼요. 여의도 전체를 덮는 종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토성의 고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태양계에서 비율이 가장 괴상한 구조물. 그러니까 토성은 사실 태양계에서 가장 날카로운 면도날인 셈이에요. 토성의 고리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는 1610년 자신이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토성을 관측한 다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토성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꼭 토성 양쪽에 귀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성의 고리는 도대체 언제 생겼을까? 토성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걸까? 아니면 토성이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고리가 생긴 걸까?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믿었습니다. 약 45억 년 전 토성이 만들어지던 시기, 토성의 중력이 주변 물질을 잡아서 고리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토성의 고리는 최근에 생긴 거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보이저호, 카시니오의 탐사 결과 토성의 고리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밝았던 거예요. 만약에 토성이 45억 년 동안 우주 먼지를 맞았다면 당연히 토성의 고리는 까매져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토성의 고리가 이렇게 깨끗하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22년 새로운 가설이 나왔어요. 약 1억에서 4억 년 전 토성 근처를 돌던 거대한 얼음 위성이 토성의 중력에 붙잡혀서 위성이 깨져버리고 얼음 파편들이 퍼지면서 지금과 같은 토성의 고리가 됐다. 이 가상의 얼음 위성에는 이름도 붙었어요. 바로 크리살리스. 이 시나리오는 토성의 자전축 기울기까지 설명해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천문학계는 이거네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최근엔 또다시 고리는 오래됐다 라는 연구가 부활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토성의 고리에는 셀프 청소 시스템이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우주먼지가 고리에 충돌하면 먼지는 바로 기화되고 기화된 입자는 즉시 토성의 자기장에 빨려 들어간다고 해요. 자, 이렇게 먼지가 고리에 닿자마자 기화돼서 빨려 들어가니까 고리가 더러워질 새가 없는 거예요. 또 이 가설에 따르면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가 물기둥을 뿜어내는데 이 물기둥이 토성의 고리에 맞으면서 고리에 붙은 먼지를 깨끗하게 물세척해준다고 해요. 그렇게 토성의 고리는 먼지 없이 청결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리가 너무 깨끗해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오래됐을 거다 라는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토성의 고리는 몇 살일까? 과학자들도 아직은 모릅니다. 만약에 또 새로운 가설이 나온다면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토성 극지방에 있는 초거대 육각형의 폭풍, 시속 1800km에 달하는 토성의 제트기류까지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잠시 오늘의 영상을 후원해준 서프샤크 VPN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프샤크 VPN을 이용하면 익명성을 유지하고 보안도 강화해서 개인정보, 금융정보 해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안티바이러스, 광고 차단 기능으로 인터넷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메일 스캠 검사로 수상한 메일을 걸러주는 기능도 있어요. 또 서프샤크 VPN을 이용하면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넷플릭스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접속하면 오피스, 일본에 접속하면 슬램덩크나 명탐정 코난 같은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어요. 또 스팀으로는 한국에 출시되지 않은 게임도 즐길 수 있죠. 자, 이렇게 좋은 서프샤크 VPN, 이번 프로모션으로 리뷰영이 구독자들에게 4개월 추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한번 구매하면 하나의 계정으로 PC, 스마트폰, 태블릿까지 무제한으로 다른 디바이스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surfshark.com OWLREVIEW 아울리뷰를 통해서 4개월 추가 프로모션을 받으세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고 결제할 때 아울리뷰 코드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토성의 북극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육각형 구름.
보이저호가 처음 이걸 발견했을 때는 나사의 과학자들도 자기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우주에 웬 육각형? 이거 인공구조물 아니야? 싶었을 정도죠. 나중에 카시니 탐사선이 가까이 가서 봤더니 더 충격적입니다. 이 육각형의 지름만 무려 3만 킬로미터, 지구 2개가 들어가고도 남는 크기고요. 그 안에서는 시속 530km의 미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구의 그 어떤 슈퍼 태풍보다 2배 이상 강력한 거예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아기아르 연구팀은 수조 실험을 통해서 이 육각형을 재현했어요. 그 핵심 원인은 토성 내부의 물질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토성의 온도, 압력, 중력 등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서 토성 육각형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파악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이 육각형의 태풍은 벌써 4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에서 태풍이 분다면 금방 사라지고 마는데 이 사실과 비교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토성은 태양계에서 목성 다음으로 2번째로 거대한 행성입니다. 토성의 부피는 지구의 764배나 돼요. 즉 지구를 토성에다가 764개나 넣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토성 옆에다가 지구를 놔본다면 지구가 마치 토성의 위성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 작아 보이게 돼요. 이렇게 실제 비율로 보니까 감이 바로 잡히시죠? 토성은 지구보다 764배나 크지만 질량은 의외로 약 95배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질량이 부피에 비해서 훨씬 적은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토성의 구성 물질을 보면 대부분이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토성은 거대한 헬륨 풍선 같은 거예요. 도시 하나를 쑥대밭으로 만든 슈퍼 태풍, 지구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매미나 흰남노 같은 슈퍼 태풍의 풍속은 시속 약 200km 정도. 그런데 지구의 슈퍼 태풍도 토성에는 명암도 못 내밀어요. 토성 적도에서 부는 바람, 토성의 제트 기류는 시속 1800km나 돼요. 이 정도 속도면 음속을 가볍게 뛰어넘고 또 권총의 총알 속도가 약 1500에서 1800km 정도 되니까 토성의 제트 기류는 총알의 속도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토성의 바람은 왜 이렇게 빠른 걸까? 토성은 태양계에서 목성 다음으로 클 정도로 엄청 거대한 행성인데 토성의 하루는 고작 10시간 33분밖에 안 돼요. 토성은 이 거대한 덩치로 엄청난 속도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죠. 토성의 이 빠른 자전 속도는 토성을 공처럼 둥근 모양이 아니라 적도 쪽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납작한 공 모양을 하게 만들어요. 자, 토성이 이렇게 빨리 돌게 되면 표면의 공기 움직임도 직선으로 흐르지 못하고 강하게 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코리올리 효과라고 해요. 이 힘 때문에 토성의 대기는 줄무늬 모양으로 길게 늘어나고 엄청난 속도의 제트 기류로 쪼개집니다. 그 결과 토성 적도 부근에서는 바람의 속도가 시속 1800km까지 치솟는 거예요. 또 토성의 대기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 같은 엄청 가벼운 기체예요. 대기 분자가 가볍다 보니까 같은 에너지를 받아도 훨씬 빨라지게 되겠죠. 또 토성은 태양빛으로 받는 열보다 토성 내부에서 스스로 방출하는 열이 더 많습니다. 이 내부 에너지가 대기 아래층을 계속 데우면서 거대한 상승 기류를 만들고 이것이 토성 전체의 대기 순환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토성의 빠른 자전, 가벼운 대기, 토성의 내부 열이 시속 1800km의 제트 기류를 만들고 거대한 폭풍을 만들고 줄무늬도 만든다. 목성에는 대적점이라는 붉은색의 거대한 태풍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성에도 대적점에 맞먹는 괴물 폭풍이 있어요. 바로 대백점. 그런데 목성의 대적점이 수백 년 이상 사라지지 않는 것하고는 다르게 토성의 대백점은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져요. 그 주기는 약 29.5년, 토성이 1년하고 그 주기가 비슷한 거죠. 그렇다면 대백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토성의 깊은 곳에는 물구름, 얼음구름이 뒤섞인 대류층이 있어요. 이곳에서 오랫동안 열이 갇혀 있다가 계절이 바뀌고 대기 구조가 달라지는 순간 마치 뻥튀기가 터지는 것처럼 폭발하듯이 대백점이 토성의 상층 대기까지 튀어오른다고 해요. 대백점이 이렇게 하얀색인 이유는
대백점은 주로 물구름, 얼음구름이라서 그래요. 지구에서도 구름은 하얗게 보이잖아요. 토성의 대백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백점의 규모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길이는 1000km 이상에 폭은 수만 킬로미터. 지구가 최소 1개에서 3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백점에서는 지구보다 최대 10만 배나 더 강력한 번개가 친다고 해요. 이 번개가 너무 강력해서 지구에서도 그 섬광을 관측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죠. 대백점이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면 토성의 구름 패턴, 줄무늬 밝기, 대기 구조 등등 모든 게 변하고 그 효과는 수년 동안 지속돼요. 대백점이 한번 지나가면 토성의 대기 전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리셋되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 대백점은 언제 올까? 아까 전에 대백점은 약 29.5년마다 발생한다고 했죠. 마지막 대백점이 2010년, 2011년에 나왔었으니까 2030년대 초반 새로운 대백점이 나올 거예요. 다음 대백점은 또 어떤 모습일지 벌써 기대되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엉이호를 타고 직접 토성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성의 고리를 지나 가장 먼저 토성의 상층 대기층에 닿았습니다. 이곳은 온 세상이 노란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어요. 기온은 무려 영하 150도. 너무 춥다 보니까 암모니아가 꽁꽁 얼어서 구름이 된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 하나. 아니, 암모니아는 원래 흰색 아닌가? 왜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지? 비밀은 바로 햇빛과 화학의 합작품입니다. 원래 하얀색의 암모니아 얼음 알갱이가 햇빛을 반사하는데 여기에 황화물 같은 불순물들이 섞여 들어가면서 색이 변한 거예요. 마치 흰 우유에 노란 카레가 살짝 섞여서 노란색 빛깔을 내는 것처럼요. 이곳 상층 대기에서는 지구보다 최대 10,000배 강력한 번개가 치고 있어요. 그 짧은 순간에 도시 단위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예요. 또 이곳에서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시속 1800km짜리 초고속 제트기류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노란 구름을 지나 더 깊숙한 중층 대기로 내려가 봅시다. 아까까지 밝게 빛나던 노란색 구름은 사라지고 갑자기 누르스름한 갈색, 똥색 구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압력과 온도가 올라가면서 암모니아뿐만 아니라 황화합물, 탄소화합물까지 섞여서 마치 도시의 매연처럼 화학 스모그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곳에서 창문을 열고 냄새를 맡는다면 아마 바로 기절할 거예요. 이 지역은 황화수소 같은 화합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서 썩은 달걀 냄새가 날 겁니다. 또 중층 대기층에서는 바람이 위아래에서 옆에서 사방으로 뒤섞인 난류가 불어요. 만약에 이곳에 사람이 들어온다면 마치 세탁기 안에 들어간 양말처럼 사방으로 휘둘릴 거예요. 온도는 서서히 올라가고 압력은 이미 지구의 수십 배. 보통의 탐사선이라면 이 깊이에 도달하기도 전에 찌그러진 캔처럼 터져버릴 거예요. 자, 이제 하층 대기로 가봅시다. 여기에는 거대한 물구름도 있고 물로 된 비도 내려요. 태풍도 있고 번개도 치는데 지구의 번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카시니 탐사선의 관측 결과 이곳의 번개는 지구보다 최대 10,000배나 더 밝고 강력하다고 해요. 보통의 탐사선이라면 번개 한 번만 잘못 맞아도 바로 고장나고 박살이 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곳의 번개는 왜 이렇게 강력한 걸까? 하층 대기층은 거대한 얼음 공장이자 정전기 발전소입니다. 물방울이 얼어서 얼음이 되고 이게 또 암모니아 얼음하고 섞이면서 충돌하고 마찰해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정전기가 쌓이고 그게 한 방에 터지면서 슈퍼 번개가 되는 거죠. 또 이곳의 온도는 이미 수백 도 이상의 압력은 지구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이 정도 압력이면 잠수함이든 강철 우주선이든 알루미늄 캔처럼 찌그러져서 터져버릴 겁니다. 다음은 초임계 유체층입니다. 토성 부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소, 헬륨 스프 바다예요. 이곳에서 수소는 엄청난 압력 때문에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끈적끈적하고 걸쭉한 수프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 수프의 움직임은 이상해요. 물처럼 파도도 없고 기체처럼 부풀지도 않아요. 묵직한 기체로 보였다가 기체처럼 움직이는 액체처럼 보이기도 해요. 압력은 수백에서 수천 기압. 여기에 잠수함이 들어온다면 순식간에 찌그러질 거예요. 자, 이제 지하 수만 킬로미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는 토성 내부에서도 가장 기괴한 세계, 바로
금속 수소층입니다. 이제 수소는 200만 기압이나 되는 엄청난 압력에 짓눌려서 은빛으로 반짝이는 전도성 유체, 액체 금속으로 변해버렸어요. 토성의 강력한 자기장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금속 수소는 전기가 정말 너무 잘 통해서 한번 전기가 흐르면 강력한 자기장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져요. 토성의 자기장은 토성의 축과 완전히 대칭을 이룹니다. 지구의 자기축은 회전축과 11도 기울어져 있고 목성도 10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토성은 거의 0도, 회전축과 자기축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해요. 과학자들은 금속 수소층의 균일한 대류가 그 비밀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속 수소는 과학계에서 전설의 물질이에요. 금속 수소는 이론적으로 초전도체의 초강력 에너지원에 심지어 차세대 로켓 연료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 지구로 가져오는 순간 바로 폭발한다는 것. 금속 수소는 토성의 수백만 기압 덕분에 유지될 수 있어요. 이 압력이 조금이라도 풀리면 순식간에 원래의 기체 수소로 돌아가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고 말아요. 엉이호는 드디어 토성의 가장 깊은 곳, 행성의 심장, 핵에 도착했습니다. 토성의 핵은 암석, 얼음, 금속까지 한데 섞여서 압축돼 있어요. 이곳의 온도는 무려 15,000도씨, 태양 표면의 온도가 5,500도씨니까 태양 표면보다 약 2배 이상 더 뜨거운 거예요. 이곳의 압력은 수백만 기압. 이곳에서 물질들은 너무 강한 압력을 받아서 일반적인 고체, 액체, 기체의 모습이 없습니다. 이 정도 압력이면 원자핵과 전자가 더 이상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서 반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토성의 핵을 원자수프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토성의 고리부터 토성의 핵까지 엉이호를 타고 들어가 봤습니다. 태양계 행성 시리즈, 이제 해왕성, 그리고 천왕성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올라올 영상도 정말 재밌을 겁니다. 영상 올라오자마자 시청하시려면 리뷰영이 채널 구독하고 알람 설정도 해두셔야겠죠? 그럼 지금까지 리뷰영이었습니다.